자,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 A에는 A 플러스 n-1D라고 하고요. 그냥 그래요. 근데 이거를 전개한 공식이요. dn 플러스 A-D요. 그 다음에 관계식 하나요. 일단 적어놓고 출발하겠습니다. 얘는 n-m-d요. 일단 이 세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요. 좀 많이 오버한 얘기요. 약간 오버된 개념이요.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요.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등차 수열 공부를 하려면 등차 수열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죠. 등차 수열. 등차 수열은 등은 똑같아. 차는 차이요. 차이. 그러니까 차이가 똑같은 수의 나열.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수가 막 나열되는데 1, 3, 5, 7, 9 똥똥똥 이렇게 나열되고 있대요. 이렇게. 근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2죠. 2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차이가 등합니다. 이런 수의 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. 등차 수열. 이때 요 2에 해당하는 거예요. 차이요, 차이. 이거를 공차라고 그러고 기호로는 D라고 씁니다. 그리고 이때 맨 앞에 있는 1을 첫째 항. 첫째 항은 보통 A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A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부를 하실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반항을 구하는 게 짱입니다.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게. 그냥 보자마자 일반항이 탁탁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 일단은 모든 교재에서 이 공식을 소개를 하죠.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을 써야 된다, 뭐 이걸 써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아니라요. 각각이 적합한 상황들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모두 다. 근데 얘가 이제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보면 한번 적어 놓고요. A에는 A 플러스 n-1D인데 이 D라는 건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차고요. A는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. 첫째 항. 그러니까 즉 일반항이라는 걸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게임 오버죠. 게임 오버. 그래서 얘의 일반항을 구해 보겠다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. n번째 항이 뭔지. 그럼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이 1이니까 1이라고 적으시고 n-1이라고 적고요. D는 차이가 나는 값이 2니까요. 2라고 적으시면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 보면 1 더하기 분배 들어가서요. 2n 이렇게도 만나면 마이너 2. 그래서 계산을 하면 2n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이게 바로 일반항 AN이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유도됐는지를 알면 그냥 좀 덜 찝찝하니까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얘가 A1이고요. 얘가 A2고 얘가 A3고 A4, A5인데 얘 말에 의하면 이 공식에 의하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래요. 근데 이만큼을 더하란 얘기예요. 이만큼을. 보니까 3이라는 수는 1이랑 2랑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5라는 수는 1이랑 이 두 개를 더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일일이 나열하면서 유도하지 않겠습니다. 진짜로 5라는 수는 1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이 두 개 더한 거잖아요. 이 두 개.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? 다섯 번째 수는요. 1에다가 요 밑에 있는 공차 2라는 걸 이만큼 더했대요. 1에다가 2를 이만큼을 더했대요. 이만큼을.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도대체 1에다가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뭘 그렇게 더했냐고요. 2를 계속 더한 거예요. 2를.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몇 개인지만 알면 게임 끝나겠지요.
다섯 번째가 여기 있으면 뒤로 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n번째가 나오겠네요. 근데 이 n번째 수는 결국 첫째 항 1에다가 꽤 많은, 상당히 많은 공차를 더했다고요. 공차를. 근데 두 번째 항이 한 개 더하고 세 번째가 두 개, 네 번째가 세 개를 더했다면 n번째는 n-한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n-1 곱하기 2가 되겠죠. 우리가 똑같은 걸 더할 때는 곱하기로 표현하니까요. 그래서 정리합니다. 이제 정리합니다. 이걸 뭐 유도하고 이러는 거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an은 a 플러스 n-1d라는 공식은요. 이렇게 됩니다. 첫째 항에다가 더했습니다. n-1개의 공차를 추가한 겁니다. 그걸로 끝입니다. 그걸로 끝. 예. 됐죠?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다섯 번째 항은요. 첫째 항에다가요. 한 개 빠지는 네 개의 공차를 더했다는 뜻이라고요. 그러니까 이 공식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로 사용을 해요. 중요한 내용이죠. 예.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의 목표는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위주로 할 거니까 거기에서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. 예.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거 다 지우고요. 두 번째 얘기는 위에 첫 번째 식을 전개한 식이요. an이 자꾸 쓰네요. a 플러스 자꾸 써봐야 돼요.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개를 해보면 a 플러스 dn 마이너스 d인데 이때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if에 dn을 먼저 적으시면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, 개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,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d, 즉 공차 n으로 출발합니다. 공차 곱하기 n으로. 두 번째는요. n에 관한 1차식입니다. 1차식. 물론 d가 0이 아닐 때요. 공차가 0이 아닐 때. 예를 들어볼게요. 첫째 항이 a가 3이고 정말 일반항 구하는 게 개념 여기에서는 훨씬 중요한 공부니까 d가 2래요. 그러면 an을 구할 때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첫째 항이 3이니까 3을 적고요. a를 적으라고 했으니까요. 플러스 n-1이라고 적고 곱하기 d 공차 2니까요. 1을 탁 적으면 얘는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이 나오죠. 이렇게. 근데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 보자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. an은 두 번째 공식에 의하면 공차 n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식을 무조건 그냥 2n이라고 출발하면 되겠네요. 2n이라고.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건 지워버릴게요. a에서 d를 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3이 돼야. 근데 1을 넣으면 200개 안 되니까 약간 추가해야겠네요. 플러스 1이라고. 그럼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오죠. 동일한. 계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분명히.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. 좋아요. 연습 갑니다. 다시요. 이번에는 세 번째 항이 공개됐습니다. 세 번째가 5래요. 공차는 3이랍니다.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. 일반항. 첫 번째 방법은 A에는 첫째 항을 몰라. 그러니까 A라고 적고 더하기 n-1 공차는 3이니까 이렇게 적죠. 이렇게. 좋아요. 그러면 A를 구해야 일반항이 완성되는 거니까
급한 마음에 여기 A3이 5라고 했으니까요. 3을 대입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A3은 A 플러스 3에서 1 빼면 2니까요. 2 곱하기 3. 근데 A3은 문제에서 5라고 했으니까 5는 A 플러스 6이 되겠죠. 그럼 이게 이항되면 A는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면 A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n-1 곱하기 3. 그럼 전개 갖고 3n 마이너스 4야.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이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이르시면. 우리의 이번 수업의 목적은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기입니다. 빠르게 구하기. 갑니다. A에는 두 번째 식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무조건 공차 n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D는 3이죠. 3. 3n으로 출발하면 된다고. 3n으로. 뒤에 무언가 붙기는 하는데 제가 지워버렸죠. 의미 없어요. 저건. 여기에 3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. 5가. 근데 3을 넣으시면 9가 나오니까 약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셔야겠죠. 빼기 9가 나왔는데 5가 되려면 4가 있으면 충분하죠. 이렇게.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연산 과정이 없습니다.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상당한 차이가. 그리고 우리는요. 또요.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A에는 이거야 라고 정보를 줬대요.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캐낼 수 있어야 돼요. 딱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수열 중에 n에 관한 1차식은요. 등차예요. 1차식은.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등차 수열이구만. 그렇다면 두 번째 정보는 등차 수열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공차 n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보자마자 공차가 3인 겁니다. 3. 그리고 첫째 항까지 구할 수 있으면 기분 좋죠. 그래서 1을 대입해 보시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. 요렇게요. 다시 반대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? 우리는 이 정보만으로 일반항 구할 수 있죠. A에는 공차 n으로 출발하니까 3n으로 출발하겠죠. 그런데 첫째 항이 마이너 1이라는 정보 때문에 마이너 1을 집어넣었을 때 마3이 나오지만 1을 넣어야죠. 참. 첫째 항이 1이니까요. 마이너 1이니까 1을 넣으시면 3이 나오는데 마1이 되려면 뒤에 빼기 4가 필요하겠죠. 요렇게요. 이 왔다 갔다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.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워버리고요. 지우는 거 쉽지요. 지워버리고요. 세 번째 얘기로 한 번만 더 연습하고요. A5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. 7이고요.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. 일반항 구하기 쉽습니다. 첫 번째로요? 아니요. 두 번째로 갈 거죠. 두 번째로. 무조건 공차 n으로 출발하는 거고 5를 넣었을 때 7이 나오길 바라고 있으니까 5를 넣어보시면 5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5요. 근데 7이라고 해요. 7. 그렇게 하려면 집중하면 조금 추가하겠죠. 얼마냐면 20. 이 정도를 추가하면 딱 나오겠죠. 이렇게요. 그리고 보자마자 D는 마3. 공차는 마3이구나. 공차 n으로 출발하니까요. 초항까지 구해놓으면 기분 좋죠.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으면 마3 더하기 20이니까 얘는 19라는 초항을 가졌다고요. 되죠?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막 등차 수열을 공부하다가 다시 또 다른 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약간 짜증이 납니다. A3이 5래요. 그래? A12 40이래요. 그러니 근데 일반항을 구해달래요. 얘는 등차래요. 등차. 그럼 알고 있는 지식이 두 개나 생겨서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공차를 모릅니다. 공차를.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? 어쩔 수 없구나. 얘는 A3는 첫 번째 방법에 의하면 초항 더하기 세 번째는 두 개의 공차가 있어. 그 값이 5래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
초항이 있고요. 10번째 항은 n에다가 10을 넣으시면 9d가 되겠죠. 40.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한 이만큼 나오겠죠. 식이. 그렇게 해서 A값, D값을 구한 다음 일반항을 구합니다. 이러시면 또 안 되겠죠. 그래서 세 번째 관계식을 알려드린 거예요. 근데 이 세 번째 관계식은요. 별이 빨개졌어요. 엄청 중요합니다. 등차 수열의 본질은 차입니다. 차. 합비 아니라 차요. 자꾸 빼셔야 돼요. 그게 등차 수열 공부의 방향성이거든요. 이 공식이 유도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간단합니다. 예. AN은요. A 플러스 n-1d고요. AM은 n자리에다가 m을 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. 두 식을 빼줍니다. 그러면 좌변이 an-am이 될 거고요. 우변은 니똥, 내똥, a 사라지고 n-1d 획이 n-1d가 되고요. d로 인수분해로 묶어버리시면 앞에 n-1이 남고 뒤에 n-1이 남기는 하지만 우리는 획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니똥, 내똥이 돼서 결국은 여기가 n-m d라고 이렇게 나와요. 대단한 공식은 아니에요. 근데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의 갭은 상당합니다. 꼭 아셔야 돼요. 등차 수열이 나왔으면 우린 자꾸 빼려고 하셔야 돼요. 빼려고. 빼기는 그리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좋으니까 세 번째에서 10번째를 빼지 마시고 10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주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막 쏟아집니다. 뭐가 쏟아지냐면 이 관계식에 의하면 공차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. 공차가. D가. 우리가 알고픈 그 D요. D. 그럼 요 안에는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냐면 간단합니다. 여기 안에 적히는 숫자는요. 여기 안에 적히는 수는 요 수를 의미하고요. 이 숫자는 이 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10과 3을 뺀 값이요. 10과 3을 뺀 값이요.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10 빼기 3이 된다고요. 근데 문제에서 A10은 40이라고 했고 A3는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뺐을 때 얘가 7D가 되겠죠. 7D. 그럼 여기는 35니까 D는 5면 5, 7에 35가 되겠죠. 그래서 D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손에 모달 단 것처럼 ON으로 출발을 해야죠. 일단 공차 확보됐으면 게임 상당히 끝났잖아요. 예. ON. 그런데 세 번째 항이 5가 나와야 돼요. 3을 넣으면 15라고 나오는데 5가 돼야 된대요. 그럼 마이너스 10을 적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.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 지금 설명해서 좀 길어졌지 좀 빠르게 풀어보면 진짜 빠릅니다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좀 지워놓고 할까요? 이렇게. 예. 자, 항 두 개가 공개가 되네요. 등차래요. 그럼 공차를 구해야죠. 구하는 메커니즘 방법이 이거래. 얘한테서 얘를 빼자고요. 빼주시면 40 빼기 5니까 35인데 빼면 뭐가 나오냐면 공차가 막 쏟아집니다. 공차가. 순서가 얘한테서 얘를 뺐으니까요. 얘도 역시 10번째에서 세 번째를 뺀 7이라고 적으셔야죠. 그럼 D는 5가 나와요. 5. 그럼 A에는 공차 N으로 출발을 해서 3을 넣어서 5가 나와야 되는 건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10 넣어볼까요? 10 넣어서 40이 돼야 돼요. 10을 대입하시면 50이니까 40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되겠죠.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반복하셔서. 이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고요. 분명한 말씀은요. 일반항 구하는 게 좀 잘 안 되시면요.
계속 반복해서 듣고 혼자 연습하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많이 오버된 얘기니까요. 꼭 모르셔도 돼요.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버합니다, 지금. 이게 등차 수열은 도형적인 측면에서는 직선을 의미하게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수가 나열되어 있대요. A1이 2고 A2가 4고 A3가 6이래요.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기록을 좀 해볼게요. 변수는 여기는 n이고 여기는 쏟아내는 n 값이요. n이라는 값이 1일 때는 얼마라 그랬냐면 좀 좁게 그래야죠. 1일 때는 2가 된대요. 2. 그러면 1일 때 AN은 2니까 그걸 대응시키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. 그 다음에 2일 때는 4래요. 그러면 점이 이런 데 찍히겠죠. 3일 때는 6이래요. 6. 요런 데 점이 찍힐 겁니다. 그래서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은요. 얘네가 직선이 돼요. 직선. 진짜예요. 그 점들을 다 모든 등차 수열은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면 직선이 됩니다. 그런데 다만 n이라는 건 정수를 의미하니까 모든 실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요렇게 요 파란색 점들만 인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왼쪽은 생각도 안 합니다. 오른쪽이요. 왜 그러냐면 n이라는 수는 몇 번째를 의미하는 자연수라서 0보다 큰 쪽의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직선화 해석을 했을 때 도형으로 해석을 했을 때 좀 풀리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결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AN이 뭐 2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. 근데 Bn은요 이렇게 된대요. Pn 빼기 2P 요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? 이렇게.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. AK가요 BK보다는 컸으면 좋겠대요. 이를 만족하는 P 값의 범위는? 이라고 물었다고 칩시다.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 지금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어서요. 많이 오바된 얘기라 일단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좋습니다. 왜 나는 이해가 안 가지?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그러니까 듣고 싶은 분만 들으십시오. 더 중요한 건 일반항 구하기가 훨씬 중요한 거니까. 그러면 여기다가 2K 더하기 1이겠죠. AK니까. 여기는 PK 마이너 2P. 얘가 컸으면 좋겠대요. 근데 P를 원하니까 P 값을 구하기 위해서 P 는으로 막 정리를 하지만 답이 잘 나오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. 근데 이때 직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좌표 평면에다가 여기는 n이고 여기는 an입니다. 물론 bn도 함께 기록하면 되겠죠. 변수가 있으면 더 헷갈릴 테니까 지워버릴게요. 그럼 2n 더하기 1이라는 건 y 쩔편이 1이면서 기울기 2짜리 이렇게 되겠죠. 요게 지금 an을 얘기한 겁니다. an, y는 an. 그 다음에 y는 bn은 pn-2인데 우리가 요런 거에서는 P로 묶어서 정점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죠.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이 2가 되는 순간 무조건 0이 되니까 2,0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죠. 긴 설명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. 좀 어려운 얘기니까. 이럴 때 AK가 BK보다 컸으면 좋다는 얘기는 얘도 직선일 테니까요. 등차 수열이니까. 얘가 등차 수열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A보다는 큰 쪽이 나와버리겠죠.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2,0이라는 점은 항상 지나가야 되는 BN이라는 수열의
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. 이런 식. 얘는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인데. 그렇죠? 선생님 여기가 교점이 생기는데요? 에이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얘는 양수 쪽이니까 이쪽만 얘기할 거라고요. 그죠? 좋아요. 아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얘랑 평행한 상태에서 이걸 더 오버해서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겠죠. 약간이라도 더 기울게 되면 저 위에서 교점이 생겨버릴 테니까요. 그래서 얘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이 직선보다는 아래쪽에 형성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돼요. 이렇게 돼도 돼요. 그럼 여기서 실수하는 게 또 이렇게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직선은 아니에요. 사실 1에 대응하고 있는 요 점, 2에 대응하고 있는 요 점, 3에 대응하는 이런 점들요. 이런 점들에 대한 얘기라고요. 이런 점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직선은 없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이때 이 B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돼도 돼요. 이렇게 돼도. 즉 여기 파란 점요. 얘를 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못 그리죠? 얘를 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. 얘를 지나지만. 이거보다 이쪽, 즉 이쪽에 형성되면 되는 거죠.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. 그래서 P의 값은요. 이 AN이라는 녀석의 기울기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. 그랑 같은 것까지는 되죠. 같은 것까지. 그리고 절대로 요 파란 점을 지나가서는 안 되니까요. 얘 기울기요. 여기가 좌표가 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 높이는 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. 네, 중간에 같아도 안 돼요. 얘는 분명히 A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랬지 B랑 같은 것도 한순간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.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참고일 뿐이거든요. 지금 이 설명이 충분하지도 않았고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나중에 이런 내용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는 장면도 있겠죠.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여러분 정말 모든 걸 투자를 하셔서 일반항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 제가 많은 샘플을 소개하진 않았지만 한 2-3개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제를 들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가지고 계신 문제집들의 어느 문제집에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장면들은 꽤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걸 꽤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